오늘 조선동화 거짓과 배신의 100년 청산 시민행동이 주최하는 이 기자회견에도 공동연대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뿐만 아니라 43개의 단체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반가워할 상황이 전혀 아니네요.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열고, 그리고 기자회견에 멀리서나마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시민들이 있는 이유는 조선일보의 사진 악용은 사실 일반 시민의 상식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실수를 했다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실수라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정말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조선일보는 단순 실수라고 변명하면서 사과라고 볼 수도 없는 간단한 의사표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규탄한다고 해서 바뀔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바뀌는 게 아니라 더욱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자회견을 하고 많은 분들이 모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조선일보의 이런 사진 악용이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조선일보가 창간 이후에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고, 그리고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에 우리가 더 강하게 문제 제기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부위원장 양동규입니다. 이 조선일보가 사실 우리 모든 국민은 친일, 친미, 또 독재를 비호했던, 또 재벌을 비호하는 그런 언론이라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선일보의 행각이 언론의 본연을 벗어나서 인권 유린에까지 이르러서 사실상 반사회적 흉기로 전락했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정부나 사법적 조치 이전에 우리 온 시민의 힘으로 응징해야 될 때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맞습니까? 예. 조선TV가 굉장히 의미 있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부분을 신문 선생님께서 최근에 건강에 안 좋으신 관계로 자유언론 실천재단 박강호 상임이사님께서 대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언론에는 국민들의 징벌이 가해져야 한다. 조선 자유언론 수호 투쟁위원회는 조선일보의 최근 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딸 이미지가 사용된 것을 보고 분노와 탄식을 금할 수 없었다. 한마디로 이러고도 조선일보가 과연 언론사라고 말할 수 있는가였고, 언론사가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였다. 우리는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정치적 시시비비에 관여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 우리가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언론의 책임과 윤리와 극도의 잔인함과 폐륜에 대한 것이다. 사람들은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가 얼마나 잔인한가를 보았을 것이다. 언론이 사람을 비판할 때에는 고도의 책임과 윤리가 따라야 한다. 한 인간에 대한 비판이 가져올 사회적 가치와 비판의 대상이 입을 명예의 손상 사이에서 깊은 책임을 느끼고 고민하며 사력 있게 행동해야 한다. 비판이 이성의 통제를 넘어서면 비방이 되고, 비방이 지켜야 할 선을 넘으면 인신을 공격하는 폭력이 된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 철저한 책임 추궁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미 타락한 언론은 더욱더 타락할 것이고,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더 추악한 폐륜 행위가 계속될 것이다. 오늘의 범죄를 용인하는 것은 내일의 범죄를 조장하는 것과 같다. 언론노동조합 전대식 수석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경찰 쪽에서 너무 분위기를 좀 험악하게 하다 보니 저는 처음에 이게 방상문 사장 대선 출마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저희들 3월 달에 집행부 출마하고 이렇게 취재진들이 많이 본 게 처음입니다. 저희들 4월 달에 국회 앞에서 좋은 언론 만들기 4대법 종료 투쟁할 때도 이렇게 많은 언론이 안 모였습니다. 그만큼 이 현안이 굉장히 시급하고, 그리고 참지 못하는 분노들이 여기 다 모여있던 걸로 보입니다. 언론은 흔히 정권을 견제하고 자본을 감시하는 감시견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언론사들은 감시견 역할보다는 때로 정권에 아우하는 애완견 역할을 했고, 때로는 진실한 보도, 사실 보도를 해야 될 때 눈 감았던 잠자는 개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번에 한 짓은 언론노조 혁명 맡긴 것처럼 반인권적인 보도입니다. 이번 보도는 취재 보도의 가장 기본조차도 못 지킨 보도입니다. 흔히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의 1등 신문이라고 하는데 정말 사고를 치더라도 1등으로 쳤습니다.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투쟁 중에서 저희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2010년도에 신문법 개혁이 되면 사라진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의 제정 의무를 반드시 법안에 넣고자 합니다. 편집위원회는 또 이상한 비판을 할 때 사전에 자사에서 노사가 맞대서 적어도 그런 보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사전 통제장치입니다. 편집규약이 만들어져야 조선일보 내에서도 양심 있고 할 말하고 싶은 기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조선일보가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당당하고 떳떳한 신문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조선일보는 100만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연매출 3천억이 넘습니다. 기자들은 450명이 넘고 그 기자들은 연봉이 5천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 나가는 기업에서 왜 신문을 발행하자마자 이런 계란판으로 만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해외에서는 과일 싸게, 음식 싸게로 전락해서 팔리고 있는지도 전혀 납득되지 않습니다. 다른 기업에서 연간 매출 3천억이 넘으면 자신들의 상품을 그렇게 쓰레기로 전락시키지 않거든요. 근데 조선일보는 왜 스스로 그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번 일러스트 사건을 보면 이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는 생각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행동을 해야 할 게 힘들어가지고 퇴근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악의적 사파 6번의 실수, 인권 침해 일삼는 조선일보. 잘못을 하면 책임져야 한다. 어느 곳에서나 통하는 상식이다. 그러나 잘못을 넘어 엄연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 있다. 바로 언론이다. 조선일보는 6월 21일 성매매 유인 강도단 사건 보도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딸을 묘사한 사파를 사용했다. 사건과 관련 없는 특정인 이미지를 사파로 기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모욕이자 악의적 오보다. 조선일보는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를 비롯해 군사정권 시절 독재정권에 영합해 벌인 수많은 의혹과 허위에 대해 제대로 반성한 적 없다. 대략 1974년 박정희 정권의 유신 독재에 맞서 언론 자유를 위해 투쟁한 기자들을 대거 강제 해고했다. 조선일보는 살아있는 권력 감시를 한다고 자처했지만 자신들이 적대시하는 세력을 공격하기 위해선 무차별적 망신주기 표적 취재는 물론 검증되지 않는 왜곡 보도와 오보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어처구니 없는 오보가 발생해도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우리 조선일보와 거짓과 배신의 100년 청산 시민행동은 지난해 조선일보 창간 100주년을 맞아 더 이상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과거에 대한 조선일보 스스로의 진정한 반성을 촉구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달라지지 않았고 이제 국민들이 폐간 요구를 받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 자정 자율 기능을 상실한 언론이 기레기란 멸칭으로 줄어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해 국회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요구한다. 국회는 언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시민중심 언론중재법 개정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배액배상제도 도입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편집 공공성 자율성 보장, 편집 취재 관련 누리지침, 독자 권익 보호, 독자 의견 반영 등을 담은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의무화를 명시한 신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신문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달라. 오늘 기자회견 이렇게 마치고 다시 곳곳에 여러분 투쟁하고 또다시 뭔가 함께 공동행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들 고맙습니다.